세월을 한참 거슬러 올라간 1860년에는 보통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 시절과 달리 의학의 신이 다스리는 오늘날에는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어린 생명의 첫 울음소리가 병원에서, 그것도 이왕이면 최신식 병원에서 마취제 향이 감도는 공기를 가른다. 그러니 1860년의 어느 여름날, 젊은 로즈 버튼 부부가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기로 했을 때 그들은 50년이나 시대를 앞선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결정이 지금부터 풀어놓을 놀라운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밝힐 따름이다.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돌리겠다. 로즈 버튼 부부는 남북전쟁 이전에 볼티모어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지위를 누렸다. 그들은 유력한 몇몇 가문과 인연을 맺어 남부 연방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대규모 귀족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즉, 남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들 버튼 부부가 아이를 낳는 아름답고 오랜 전통을 직접 경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렇다 보니 버튼 씨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이 태어나 커서 코네티컷의 예일 대학에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버튼 씨는 4년 동안 컵스 단추라는 다소 식상한 별명을 달고 살았던 예일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9월의 어느 날 아침, 버튼 씨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초조한 마음에 새벽 6시에 일어나 옷을 걸치고 옷깃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러고는 볼티모어의 거리를 헤치고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간밤에 어둠을 뚫고 새 생명이 태어났을까? 버튼 씨가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사립병원에서 90m 남짓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버튼가의 가족 주치 킨 박사가 손을 씻는 듯 양손을 비비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의사라면 반드시 손을 청결히 해야 한다는 암묵적 윤리에 얽매여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같았다. 로즈 버튼 철물 도매회사 사장 로즈 버튼 씨는 고풍스러운 그 시대의 남부 신사답지 않게 품위 따위는 던져버린 채 킴 박사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킨 선생님! 킨 선생님! 킨 박사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버튼 씨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의사답게 냉철한 박사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버튼 씨가 헐레벌떡 달려와 다그쳤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나요? 아내는 어때요? 아기는요? 아들인가요? 무슨 일이... 킨 박사는 짜증스러운 듯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호들갑 떨지 말게. 버튼 씨의 얼굴에 간절한 표정이 어렸다. 아이는 태어났나요? 그야,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겠지. 킨 박사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또다시 묘한 표정으로 버튼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내는 무사한가요? 그래.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킨 박사는 짜증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 듯 소리를 질렀다. 그만!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가서 보길 바라네. 나 참 기가 막혀서. 킨 박사는 난데없이 마지막 한마디를 불쑥 내뱉더니 돌아서서 투덜거렸다. 이런 일이 내 직업적 명성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터지면 난 끝장이야. 나뿐이겠어? 누구라도 그렇겠지. 버튼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혹시 새 쌍둥이인가요? 킴 박사는 단칼에 부인했다. 아니야, 새 쌍둥이면 다행이게. 직접 가서 알아봐. 그리고 다른 의사를 불러.
난 자네도 내 손으로 받았고 40년 동안 자네 가족의 주치의로 일했지. 하지만 이젠 끝이야. 자네나 자네 가족은 누구라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 잘 있게. 김 박사는 이 말을 끝으로 냉정하게 돌아서서 길가에 세워둔 마차에 올라타더니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버튼 씨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덜덜 떨었다.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 잠시 후에 버튼 씨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올라가 정문으로 들어섰다. 어둑어둑한 복도의 책상 안쪽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버튼 씨는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버튼 씨에게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자 간호사의 얼굴이 더할 수 없는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벌떡 일어나 금방이라도 달아날 태세였지만 힘겹게 간신히 자리를 지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버튼 씨가 말을 꺼냈다. 간호사는 나지막하게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뱉더니 다급하게 소리쳤다. 물론 그러시겠죠. 위층이요. 바로 위층이에요. 올라가 보세요. 간호사가 위층을 가리켰고 버튼 씨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비틀비틀 돌아서서 2층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위층에 도착한 그는 대야를 든 다른 간호사와 마주쳤다. 버튼 씨는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저는 로즈 버튼입니다. 아이를... 대야가 바닥에 부딪히더니 요란스럽게 계단 쪽으로 굴러갔다. 대야는 남자가 뿜어내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기라도 한 듯 곧장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아이를 봐야겠습니다. 버튼 씨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간호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지독하게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찡그리며 버튼 씨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알겠어요, 버튼 씨. 당연히 그러셔야죠. 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병원의 명성도 이제 끝장났다고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만! 그 말 필요 없으니까 빨리 안내나 해줘요. 버튼 씨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버튼 씨. 버튼 씨는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간호사를 따라갔다. 그들은 긴 복도 끝에서 각양각색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는 방 앞에 멈추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방은 우는 방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바퀴 달린 하얀 아기 침대 6개가 벽을 따라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는데 침대마다 머리맡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버튼 씨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근데 제 아이는 어디 있죠? 저기요. 간호사가 말했다. 버튼 씨는 간호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 있는 것은 커다란 하얀색 포대기를 두르고 아기 침대에 간신히 비집고 들어간 듯한 70살쯤 된 노인이었다. 듬승듬승한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게 새었고 턱 아래에 매달린 연기처럼 희부연 턱수염이 창가에 불어 들어오는 미풍에 날려 앞뒤로 흐느적거렸다. 노인은 총기 없는 흐릿한 눈빛으로 버튼 씨를 바라보았다. 그 두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아니면 병원에서 무슨 끔찍한 장난을 친 거요? 버튼 씨는 이제 공포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면서 소리쳤다. 이게 장난처럼 보여요? 선생님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분명 선생님 아이예요. 간호사가 딱딱거리며 대답했다. 식은땀이 버튼 씨의 이마에 흥건히 맺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았다. 하지만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70살 노인, 아니 70살 아기가 버튼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세를 바꿔 아기 침대 양쪽으로 다리를 늘어뜨린 채 노인은 차분하게 잠시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늑수그레한 목소리가 갈라져 흘러나온다. 아버지. 버튼 씨와 간호사는 혼이 빠지도록 놀랐다. 아버지라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좀 편한 의자에 앉고 싶어요. 노인이 불만을 늘어놓았다. 대체 당신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당신 누구야? 버튼 씨는 극도로 흥분해서 소리쳤다.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성이 버튼인 건 확실해요. 노인이 성마른 목소리로 칭얼거렸다. 거짓말! 당신은 사기꾼이야! 노인은 지친 기색으로 간호사를 돌아보며 나직하게 투덜거렸다.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박대하네요. 제 말이 사실이라고 말해줄래요? 선생님이 잘못 알았어요, 버튼 씨. 이 사람은 선생님 아이가 맞아요. 이 일을 감당하는 건 다 선생님 몫이죠. 빨리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 주세요. 오늘 당장요. 그거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기는 조용한 아이가 좋아할 곳은 못 되거든요. 사방에서 울고불고 소리쳐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게다가 배가 고프다고 했더니 글쎄. 이쯤에서 노인 목소리는 불만에 가득 차 날카롭게 변했다. 우유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버튼 씨는 아들 근처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양손에 파묻었다. 그러더니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맙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의 눈앞에 괴기한 광경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펼쳐졌다. 이 혐오스러운 아이와 함께 복잡한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는 광경이었다. 난 못해. 난 못한다고. 버튼 씨는 한탄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70살 먹은 노인을 제 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태어났죠. 라고 소개해? 그러고는 포대기로 몸을 칭칭 감은 노인과 함께 붐비는 상점가와 노예시장을 지나 토박토박 걸어간다고? 한순간 버튼 씨는 차라리 아들이 흑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택가의 으리으리한 호화주택을 차례차례 지나고 양로원도 지나쳐야 하는데.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버튼 씨를 향해 명령적으로 소리쳤다. 이때 노인이 불쑥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내가 이 포대기를 걸치고 집까지 걸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기는 원래 포대기를 걸쳐요. 노인은 심술궂게 이를 빠드득 갈면서 작은 하얀색 포대기를 들어올렸다. 아이, 이거 봐요. 이런 걸 걸치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아기는 다 그런 걸 입어요. 글쎄, 다른 아기는 그런지 몰라도 나는 잠시도 못 입고 있겠어요. 이 포대기 때문에 온몸이 간지럽다고요. 차라리 이불을 갖다 줄 것이지 이게 뭐야.
버튼 씨가 잽싸게 끼어들었다. 잠깐, 그대로 입고 있어. 계단을 내려가던 버튼 씨는 아들의 외침 소리를 들었다. 지팡이도 필요해요. 아버지, 지팡이도 사오세요. 버튼 씨는 현관문을 거칠게 쾅 하고 닫았다. 안녕하세요. 아이 옷을 사러 왔는데요. 버튼 씨는 체사피크 의류 점원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걸었다. 아이가 몇 살인가요? 6시간쯤 됐어요. 신생아 옷은 뒤쪽에 있어요. 저기, 그게 신생아 옷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이가 유난히 크거든요. 상당히 크죠. 대형 사이즈도 있어요. 버튼 씨는 다급한 마음에 질문을 바꿨다. 점원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알아차린 것만 같았다. 아동복은 어디 있죠?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들에게 성인 남성복을 입힌다고 생각하자 불쾌감이 밀려들었다. 그래, 아주 큰 남자의 옷을 찾아서 입히는 거야. 끔찍하게 긴 턱수염은 자르고 흰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어. 폴티모어 사극에서 내 지위는 물론이고 이 자존심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고 말이야. 하지만 아동복 매장을 미친 듯이 뒤져도 신생아 버튼에게 맞을 법한 옷은 없었다. 버튼 씨는 물론 뭐 이런 가게가 있냐고 불평했다. 이럴 때는 누구나 가게 탓을 하니까. 점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드님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16살입니다. 이런. 제가 잘못 들었군요. 태어난 지 6시간쯤 됐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청소년 의류는 다음 동네에 있어요. 버튼 씨는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환한 표정으로 진열장에 전시된 마네킹 의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거예요. 저 옷으로 하겠습니다. 저 마네킹 의상이요. 점원은 깜짝 놀라서 손님을 말렸다. 아니, 그건 아동복이 아닌데요. 적어도 가장무도의 의상이니 손님이 입어도 될 만한 옷이라고요. 하지만 손님은 고집스럽게 점원을 재촉했다. 포장해줘요. 내가 찾던 옷입니다. 점원은 멍한 표정으로 그 말을 따랐다. 병원으로 돌아간 버튼 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옷을 던지다시피 건넸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네 옷이다. 노인은 꾸러미를 풀고 미신적인 눈빛으로 내용물을 살폈다. 그러더니 불평을 터뜨렸다. 이건 우스꽝스러운 옷이잖아요. 놀림받고 싶지 않은데. 버튼 씨는 사납게 말을 받아쳤다. 난 이미 너 때문에 놀림감이 됐어. 내 꼴이 우습든 말든 신경 안 써. 당장 옷이나 입어. 그렇지 않으면 맴매할 거야. 아이에게 맴매한다고 말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었지만 버튼 씨는 왠지 어색한 기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침을 꿀꺽 삼켰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 잘 아시겠죠.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노인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아들답게 고분고분하게 말했지만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버튼 씨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을 때마다 섬뜩함을 느꼈다. 알았으면 빨리 입어. 재촉하지 말아요, 아버지. 아들이 옷을 입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버튼 씨의 기분은 매우 착잡해졌다. 점박이 양말에 분홍색 바지, 큼직한 하얀 깃이 달린 줄무늬 블라우스가 가관이었다. 블라우스 깃 위로 날리는 새하얀 턱수염은 거의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이 가히 좋지 않았다. 잠깐!
버튼 씨는 병원 가위를 집어들고 재빠르게 3번 가위질을 해서 턱수염을 뭉텅 잘라냈다. 그렇게 손을 봤는데도 옷차림이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텁수룩하게 남아있는 턱수염, 흐리멍텅한 눈빛, 흔들거리는 치아가 발랄한 의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버튼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손을 내밀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가자. 아들은 믿고 따르겠다는 듯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절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빠? 신성아 씨를 낳았을 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아기라고요? 나중에 근사한 이름을 지어주실 거죠? 버튼 씨는 툴툴거리면서 차갑게 대답했다. 모르겠다. 머드셀라라고 부를까 싶구나. 버튼 가문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은 짧게 자르고 어색하게나마 검정색으로 염색했다. 얼굴은 반짝반짝 윤인하게 면도했고 놀라서 얼이 빠진 재단가를 달래가며 특수한 아동복을 주문해서 아이에게 입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로즈 버튼은 버튼 가문의 첫 아이 벤자민 버튼이 아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벤자민 버튼은 버튼 씨 가의 아들에게 잘 어울리긴 하지만 어감이 좋지 않은 무드셀라 대신 붙여준 이름이었다. 벤자민 버튼은 나이가 많아 자세가 구부정했음에도 키가 172cm에 달했다. 아이다운 옷을 입혀도 키는 숨길 수 없었다. 또한 눈썹을 다듬고 염색해도 그 아래에 흐리멍텅하고 윤기 없는 지친 눈동자 역시 가릴 수 없었다. 사실 유모도 미리 구해놓았는데 유모는 아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분노를 터뜨리며 나가버렸다. 하지만 버튼 씨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렸다. 벤자민은 아기라서 아기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다. 처음에는 벤자민에게 따뜻한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먹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들과 타협해서 빵과 버터, 오트밀까지는 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하루는 딸랑이를 사들고 들어와 벤자민에게 주면서 가지고 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바람에 노인은 질렸다는 듯 딸랑이를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노인이 아버지 말씀에 따라 간간히 딸랑이를 흔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당연하겠지만 벤자민은 딸랑이 놀이에 금세 실증이 났다. 그는 혼자 있을 때 그보다 더 구미에 맞는 다른 놀이를 발견한 듯 싶었다. 어느 날 버튼 씨는 지난주에 시가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피운 것 같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에야 그 사건의 원인이 밝혀졌다. 버튼 씨가 느닷없이 육아실에 들어갔더니 온 방 안에 하얀 연기가 자욱했고 벤자민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아바나 시가 공처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당연히 모질게 매를 맞아 마땅한 행동이었지만 버튼 씨는 차마 매를 들 수가 없었다. 결국 자라는 아이에게는 해롭다는 따끔한 경고로 끝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 씨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장난감 병정, 장난감 기차, 큼직하고 폭신폭신한 봉제동물 인형을 집에 사들고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에 빠져서 장난감 가게 점원에게 아기가 오리를 입에 넣으면 분홍색 칠이 벗겨지는지 같은 질문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버지의 노력에도 벤자민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벤자민은 몰래 뒤쪽 계단으로 내려가 백과사전을 들고
육아실로 돌아와 오후 내내 독서에 몰두했다. 소 봉제 인형과 노아의 방주는 바닥에 버려진 채 뒹굴고 있었다. 버튼 씨는 고집스럽게도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다.